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0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증시, 한국, 중국, 그리고 미국, 일본 시장, 주시장을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다들 뭐 알고는 계시겠지만 좀 더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주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증시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쳤습니다. 34,539. 네. 우리 증시하고 참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네, 코스피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다우 산업지수가 거의 뭐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보시다시피 최고치가 이번 달에 나왔었죠. 네. 다우 산업지수와 니케이 225가 이렇게 월봉상 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상위종합지수는 네, 보시다시피 뭐 21년 이후로 계속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제 회복하고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그러고 나서 21년 고점을 찍고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계속 치고 나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못 가는 이유는 어떤 금리의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환율도 많이 뒤죽박죽, 엔화의 어떤 움직임도 많이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도 그로 인해서 계속 좀 침체를 이어가게끔 하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 특히 홍콩 증시도 뭐 연이어서 글로벌 증시 자금이 어떤 수익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선 미국 증시는 자국 경제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계속 연일 신고가를 가면서 다우 산업지수가 움직임이 좋았던 반면 우리 증시는 네, 어떤 외국인 투자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채권 시장으로 좀 빠져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돈의 무브먼트가 저쪽으로 좀 흘러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떤 증시 자금이 일본 주시장으로도 같이 이제 엔화의 어떤 강세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좀 회복되고 일본 기업들이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국면에서 일본 주시장으로 또 돈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막 활성화되고 활황이 되고 막 경기가 최고치를 찍고 부동산이 좋고 자동차 뭐 삼성전자 다 좋아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영업이익 뭐 엉망이죠. 예. 그다음에 일본 뭐 건설 경기도 안 좋죠. 뭐 지금 좋은 게 없습니다. 부동산도 뭐 지금 안 좋고 뭐 은행들만 이자 장사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국면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빠져나가고 미국, 일본은 좋아지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 일단 과거에 근로로 했던 뭐 8%, 10% 경제 성장률이 이제 둔탁해진 다음에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중국 시장이 계속, 홍콩 시장이 계속 악재가 이어지고 있고, 그 반면 그에 대한 반사 효과로 일본과 미국이 좀 살아나고 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신고가를 하면 또 계속 이어지는 돈이 수익이 나는 곳을 계속 쫓아가는 그런 기조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 해야 될까요? 저도 지금 며칠 전에 케일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튀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햇빛을 보고 바라보고 떡잎이 그곳을 향해 쫓아가더라고요. 잎들이 다 태양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돈이 미국을 향해. 일본도 미국에 의해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어떤 그런 수혜, 도요타 자동차라든지 일본 기업들이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 받는 수혜. 우리도 마찬가지. 원달러 환율이 1,500원, 2,000원 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적으로 지금 1,300원일 때 수출에 의한 수익이 훨씬 좋거든요. 이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으로 가버리면 전자며 현대차며 수익성이 극도로 안 좋아지는 거죠. 예. 만약에 1,500원 가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근데 엔달러 환율이 100엔 하던 게 150엔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150엔, 200엔 돼버리면 이제 일본 경제가 이제 완전 망가지는 그런 꼴로 가는 거고,
우리도 1,300원이다 환율이 1,500원, 2,000원 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쪽, 뭐 신용위기에 의해서 이제 망가지는 거고, 일본 엔화는 어떤 신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 알 수 없는 일본과 미국의 묘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 경제가 굉장히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저렇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경쟁력 차이에서 일본 제품이나 일본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인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한 1,500원대 원달러 환율 움직여주면 대기업들 굉장히 수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대신에 이제 또 수입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안 좋죠.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수입해서 물건을 파는 교역 무역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막 기업이 흥망성쇠가 무조건 좋아지고 무조건 나빠지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일본 도요타라든지 일본 주시장의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좀 그런 것도 꼭 완전히 100% 매치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도 일본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뭐 도픽스, 소니, 기엔스, NTT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KT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최악의 주식이죠. 근데 일본의 NTT는 정말 주가가 잘 움직입니다. 주시장이 참 묘해요. 왜 NTT는 이렇게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우리나라 KT는 엉망진창이고 알 수가 없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도 지금 뭐 거의 신고가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망가져 있고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정말 논리적이고 막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도 보면 대형주들 움직임이나 중소형주 움직임들을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냥 사서 수급으로 들어 올려놓고 좋은 리포트 계속 쓰면서 관리하면 그런 기업의 주가는 뭐 신고가를 계속 가는 거고, 그 외에 뭐 이 회사 안 좋다라고 리포트 쓰고 그냥 패대기 쳐버리면 뭐 거의 신저가로 가는 주시장의 어떤 지수와 상관없는 그 기업의 가치와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그냥 수급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주시장은 그렇게 좀 많이 왜곡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왜곡이 영원히 왜곡되는 건 아니니까 언젠가는 그들도 빛을 발하는 날이 있다. 네. 뭐 지금은 당장 겨울이라서 굉장히 웅크려들고 힘들고 괴롭고 하겠지만 결국 터널의 끝은 온다. 우리나라 주시장도 언젠가는 돌아온다. 일본 주시장도 뭐 안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일본 주시장도 맨날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상해종합지수도 이제 이렇게 계속 안 좋았다가 한번 투매 물량이 쏟아지고 나면 괜찮아질 수도 있겠죠. 일본도 과거에 역사적으로 일본 주시장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엄청난 고생을 한 뒤에 지금 이제 정말 괜찮아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주시장도 반드시란 없다. 일본도 뭐 잃어버린 20년에서 뭐 대형 버블 나오고 1900년도에 이후에 뭐 한 거의 20년을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바닥치고 2012년부터 반등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도 또 시대적인 어떤 대세 상승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을 투자를 해두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는 또 찾아오게 돼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식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지 말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전력 투구를 하면 주식은 나중에 뒤따라올 수 있는 그런 저금 투자 상품 같은 그런 존재로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중국 시장, 우리 시장이 많이 힘들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돌아온 날이 있다. 희망을 가지자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